지금은 새벽 3시인데 우연히 유튜브를 보다가 예전에도 그랬지만 요즘 들어 더욱더 스마트 스토어에 대한 이제 영상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더 많아지는 것 같아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제 자극적인 제목으로 한번 관심을 끌고 싶었는데 이 제목과 연관이 전혀 없진 않아서 이렇게 한번 지어보았고, 결론을 먼저 얘기하면은 난 스마트 스토어 절대 안 한다는 아니고 먼저 안 한다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전략은 이제 뭐 다들 아시겠지만 대량 등록 전략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요즘은 스마트 스토어 하나만 키워도 사실은 그에 걸맞는 매출이 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스마트 스토어가 이러저러한 장점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건데, 저는 근데 그런 것들이 좀 안 맞아서 그런 것들을 이제 주절주절 한번 떠드는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뭐 저와 같은 스타일의 분들도 계실 거고 스마트 스토어 하나만 키우는 게 본인에게 맞는 사람도 있을 거니까 잘 비교해 보시고 본인한테 맞는 걸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뭐 다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우선 최근 들어 유튜브나 이런 곳에서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소량 집중 스마트 스토어 전략이죠. 뭐 이를테면 여기 가습기가 있으니까 가습기를 해볼게요. 가습기 키워드에서 어쨌든 상위권을 차지하면 랭킹을 먹으면 어쨌든 꾸준히, 이게 너무 많이 되어 있으니까 기화식으로 먹어볼까요? 기화식 가습기로 했을 때는 묶이지 않은 것 중에는 뭐 이런 업체들, 이렇게 네이버 지식 쇼핑에서 해당 키워드로 어쨌든 1페이지에 상단에 랭크가 되면 작은 브랜드 아니면 소상공인이더라도 엄청난 매출을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보니까 다들 이렇게 스마트 스토어를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지마켓이나 옥션 이런 곳들은 MD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특정 제품들을 밀어주고 대기업을 밀어주는 경우가 있었는데, 스마트 스토어는 소위 말해서 MD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다 보니까 너도 나도 지식 쇼핑을 하고 있고, 그리고 네이버에서 이제 해당 키워드의 조회량이라던가, 그리고 뻔히 보이는 이런 해당 키워드의 경쟁사 수,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다 투명하게 공개가 되기 때문에 뭐 키워드 마스터나 이런 도구들을 다들 통해서 이쪽에는 경쟁이 적고 내가 할 만하다 이렇게 다들 분석을 하신 다음에 접근을 하시는 게 요즘 유행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물론 들어가는 것도 맞는 정답이고 나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좀 걱정이 많아서 데이터 분석 후 집중인데, 이 데이터 분석이라는 게 너도 나도 알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를 골라서 들어갔을 때 이게 실패했을 때 타격이 너무 저는 좀 크다 보니까 오히려 이쪽 왼쪽 편에 대량 등록을 하게 된 케이스긴 한데요. 대량 등록은 이제 뭐 설명을 쉽게 하자면 낚시로 좀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게 대량 등록일 거고, 스마트 스토어 집중은 이 정도로 표현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스마트 스토어를 집중한다고 하는 거는 이제 정말 데이터들, 뭐 키워드들, 카테고리 다 분석을 해서 낚싯대를 한두 대, 주력 품목을 한두 대를 삼는 거죠. 그래서 이 낚싯대가 정말 명품일 거고, 낚싯대에 끼우는 낚싯줄, 미끼 이런 것들을 정말 분석을 많이 해서 그에 걸맞는 공을 많이 들여서 낚시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 대량 등록 전략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낚싯대를 정말 많이 까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나오는 게, 이렇게 했을 때의 장점은 이 한두 개로 어마어마한 이 수많은 낚싯대들을 이길 만큼의 매출을 발생시키고, 자리가 잡혔을 때는 자기 순위가 변하지 않는 한 꾸준히 매출이 날 거고, 그 순위를 바꾸는 것도 다른 업체들이 좀 쉽진 않은 편인 것 같더라고요. 스마트 스토어로 자리 잡았을 경우에. 그래서 이제 꽤 많이들 스마트 스토어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 반대편으로 이제 대량 등록을 했을 때는 오히려 최소한 매출이 무조건 납니다. 이제 한 번이라도 안 나는 케이스는 본 적이 없고, 소량 집중을 했을 때는 이제 예를 들어 제품이 실패했을 때 이제 당장 먹고 살 게 걱정인데, 제가 겪은 대량 등록은 어떻게든 그래도 하나둘 팔리긴 시작하니까 당장 이제 뭐라도 생계 유지는 할 수 있는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데이터 분석을 하고 들어갔을 때 성과가 없는 걸 몇 번 경험하다 보니까 이게 좀 안 맞는가? 라고 생각을 해서 차라리 내가 이렇게 팔아보고, 이렇게 대충 팔았을 때도 팔리는 게 분명히 생기거든요. 그렇게 팔렸을 때 이제 그 제품이 이제 나랑 맞구나, 아니면 혹은 내 키워드랑 맞구나, 아니면 운이 좋아서 팔렸구나, 이렇게 보고
그렇게 해서 나만의 데이터를 가지고 저는 이제 스마트 스토어로 넘어가는 편을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를 저는 진짜로 먼저 하지 않고 다른 곳을 대량으로 먼저 한 다음 스마트 스토어를 가는 스타일이고요. 물론 이제 이것만 잘해서 정말 수십, 수억 원의 매출을 내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하지만 반대로 이것만으로도 또 그 정도의 매출을 내는 분들이 제 주변에도 있으니까 이게 뭐 안 된다, 된다 이게 아니라 양쪽 다 맞는데 본인한테는 어떤 게 맞는지는 이제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선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뜬금없이 이제 또 한번 어떤 영상을 찍으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찍어봤는데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 제 방식의 테크트리는 이렇죠. 대량 등록으로 그다음에 판매. 원래는 이제 위탁 대량만 하다 보니까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 방식은 이제 제가 만약에 다시 할 때 이렇게 할 거라는 거고 저는 사실 이리저리 삽질을 많이 해서 많이 꼬인 경우긴 한데 저라면은 만약에 내가 처음부터 다시 한다라고 하면은 대량 등록을 해서 이제 나만의 주문 데이터들을 다 수집을 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엔 이제 수집한 데이터 중에서 판매되는 것들 그것들을 제가 소싱을 하던가 뭐 위탁을 하던가 할 것 같고 소싱해서 이제 스마트 스토어로 이제 랭킹을 높이는 거죠. 왜냐하면 제 데이터를 했을 때 어느 정도 공을 정말 안 들였는데도 판매가 된 거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판매를 하면 좀 더 확률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 이제 판매를 할 수 있는 것들 중에 소싱 전에 사실은 이런 방법도 있어요. 대량 등록도 이제 여러 스타일로 나눠지는데 대량 등록 후에 광고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 거의 안 하는 편인데 대량 등록 제품도 광고를 하면 분명히 잘 나갑니다. 이게 마켓마다 다르긴 한데 특정 제품에서는 이 키워드를 내가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많이 팔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앞서 언급한 대로 스마트 스토어 말고 사실 타마켓도 매출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쿠팡도 지금 매출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지마켓 옥션은 역사적으로 오픈마켓 중에서 유일하게 매년 흑자를 내던 오픈마켓이고요. 지금도 매출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마켓들도 충분히 좋은 마켓이고 저라면은 이렇게 먼저 대량 등록을 한 다음에 그 중에서 광고를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죠. 광고 후에 매출을 더 늘려도 되고 그 분석한 데이터로 소싱을 해도 되고요. 소싱을 하는데 저라면 이제 앞으로 또 소싱한 제품은 3PL에 맡기겠죠. 창고 대행 업무에 맡긴 다음에 여기 입고시켜서 발송도 이제 대행을 맡겨서 저는 거의 최소한의 인력으로 굴러가게끔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소싱한 제품을 해서 OEM 생산을 하던가 아니면 해외용 생산을 해서 저라면 이제 이런 식으로는 할 것 같은데 저는 이 사이사이에 지금 다른 사업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만약에 다시 한다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너무 뭐 제 방식이 틀렸다고는 하지 마시고 이런 방식도 있구나. 그리고 나도 이런 게 맞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나는 스마트 스토어 하나를 정말 열심히 키우는 게 나랑 맞는구나 라는 이런 판단 기준이 되셨으면 합니다. 뭐 이렇게 새벽에 짧게 찍은 건데 예전에 했던 얘기긴 하지만 정리를 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주도 판매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